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2016년도 3월에 있었던 14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칠판에 2016년도 그죠 3월에 있었죠. 3월에 있었던 14회차 청소년 상담사 3급 기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시간인 세 번째 과목인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측정 및 평가에 대해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혹시 준비되어 놓은 거 A형입니다. A형 문제 원고를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61번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분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백분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백분위는 규준 점수죠. 우리가 규준 점수를 크게 나눴을 때 발달적 규준과 집단 내 규준이 있는데, 이러한 백분위는 대표적인 뭐죠? 적었을까요? 백분위는 대표적인 집단 내 규준입니다. 집단 내 규준으로서 집단 내에서의 어떤 그 점수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가치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기에 그 1번,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도 좀 평이한 내용이니까 이해하실 걸로 보고 5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분위 80은 백분위 80에 해당하는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전체 사례의 8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한 거죠. 내가 백분위 80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80%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지문처럼 얘기하려면 상위 20%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백분위 80이라고 하는 것은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80%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6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연구를 위해 놀이공원에 방문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표집 방법은, 자, 우리가 표집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뭐죠?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으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는 확률 표집이 아니라 비확률 표집으로서 편의 표집을 설명한 그런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보기 나와 있는 여러분 유청 표집이라든가 군집 표집, 그 다음 체계적 표집은 대표적인 확률 표집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심리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심리 측정, 심리 평가 또는 심리 검사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보기 2번에 보시게 되면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는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다. 자, 우리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겠죠. 물론 사전적 정의도 있고, 그러나 제가 발음이 좀 꼬이죠. 사전적 정의도 있고 또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 활동에 있어서는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개념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크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고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제외시킬 것, 포함시킬 것, 이렇게 해서 이 조작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이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연구에서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 외에 1, 3, 4, 5는 맞는 얘기니까 텍스트로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4번 문제입니다. 심리평가의 기능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서, 지금 보기 4가지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다 심리평가의 기능으로서 다 옳은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문제의 명료라든가 상담 계획을 세우기라든가, 또 마지막에 나오는 수검자에게 통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심리평가의 순기능, 올바른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4가지가 다 맞습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한 검사가 그 중거로 사용된 현재의 어떤 행동이나 특성과 관련된 정도를 나타내는 타당도는, 자,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검사, 그러니까 검사 점수가 되겠죠. 어떤 한 검사의 점수가 그 나는 중거 점수와의 관계성을 따지는데,
검사 점수와 준거 점수에 대해서 현재입니다. 현재. 영어로 말하면 뭐겠죠? 영어로 말하면 concurrent라고 해서 현재 또는 뭐 동시 또는 공존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 타당도, 공존 타당도 또 뭐라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기에 나오는 공인 타당도 이런 개념으로서 시간적 요소가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언 타당도가 아닌 시간적 요소가 없는 바로 동시적으로 판단해서 그 어떤 검사 점수의 타당도를 알아보는 그러한 타당도 개수, 바로 그게 공인 타당도죠. 그래서 6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6번입니다. 준거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준거 참조 검사가 있고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지의 내용을 목적에 따라서 검사지 유형을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뭐 상대적 평가를 하기 위한 규준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보기처럼 절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준거 참조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준거 참조 검사에 대해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억의 경우에는 숙달 여부, 어떤 절대적인 점수만 넘으면 숙달되었다라고 보는 숙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 디귿에 보게 되면은 검사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지식이나 기술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자,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경우에 필기시험에 평균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컷오프 점수를 뛰어넘으면 숙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고, 그 어떤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영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60점으로 그것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러나 니은과 리얼 같은 경우는 다 상대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거 참조 검사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규준 참조 검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66번의 답은 바르게 설명한 2번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7번입니다. 비율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가 척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배우죠. 척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이런 걸 명명척도, 뭐 서열척도, 등간 또는 동간척도, 우리가 인터벌 척도라고 하는 거,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율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 중에서도 비율 척도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율 척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죠? 절대 기준, 절대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67번에 2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비모수 통계가 적용된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4가지 얘기를 했는데, 명명이라든가 서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모수 통계를 사용하고, 그러나 등간 또는 동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 이 2가지는 일반적으로 수량화된 양적 연구에 쓰이기 때문에 모수 통계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Z점수와 또 T점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지금 지문에는 평균이 60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Z검사를 좀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Z검사의 공식은 그러니까 점수에서 원점수죠. 원점수에서 뭘 빼죠? 평균을 빼죠.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편차로 나누어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Z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냐면 주어진 점수가 75점이라고 했어요. 그죠?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고, 주어진 원점수가 75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원점수 75가 나왔습니다. 75 빼기 평균이 얼마라고요? 60이라고 했고 편차가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결국에는 1.5가 나오네요. 그죠? 그럼 Z점수가 1.5가 되겠고요. 그럼 보기에서는 답이 이제 4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T점수는 뭐죠? T점수는 Z점수에다가 10을 곱하죠. 소수점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플러스 50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Z점수 집어넣으면 1.5 곱하기 10에서 15가 되고 15 더하기 50 하면 바로 65점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거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뭐 크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Z점수와 T점수의
공식만 알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8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동형검사 신뢰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뭐 신뢰도 종류를 보면 동형검사 또는 뭐 검사, 재검사, 반분 신뢰도 뭐 이런 것들, 또 뭐 채점자 신뢰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형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재검사가 아니고 같은 유형의 검사지를 동시에 실시해서 그 둘 사이의 상관계수를 따져서 그 신뢰도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동등성계수라고 하죠. 그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3번에 볼게요.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 완전히 배제할 수 없죠. 이 동형검사도 검사, 재검사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검사지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앞에 했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할 때 어느 정도 연습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검사가 아니어도 유사한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 효과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6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0번입니다. 구성 타당도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뭐 타당도, 뭐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도 있고 증거 타당도가 있고 구성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성 타당도에 대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실험 처치에 따른 변화, 또 발달적 변화를 보게 되고, 또 중다 특성, 중다 방법 행렬, 그걸 MTMM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찾아내는 이 방법인데, 이 4가지 다 씁니다. 그러니까 70번의 답은 5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문제입니다. 모호한 검사 자극을 통해 개인의 의식 능력 밖의 정신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성격검사. 자, 여기서 보면 모호한 자극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호한 자극을 발생하는 게, 예를 들면 뭐 1번이라든가 4번 이런 것들은 뭐 2번도 마찬가지네요. 이것은 객관적 검사니까 모호하지는 않죠. 그럼 모호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죠? 우리가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그런 검사지인데, 3번에 보게 되면 CAT, 아동용 주제 통각 검사죠. 대표적으로 어떤 그 다양한 대인관계상의 역동성을 측정하기 위한 그러한 검사지인데, 일반적으로 동물 그림을 많이 사용하면서 아동에게 모호한 검사 자극을 투영함으로 해서 아동의 정신현상 내지는 영역을 측정하는 그런 대표적인 검사지입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3번 CAT, 아동용 주제 통각검사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2번입니다. 비뇌 심홍검사를 미국 문화에 맞게 스탠포드 비뇌 검사로 수정한 학자는, 자, 비뇌 심홍검사 1905 척도, 이름은 잘 알고 있는, 조금 지울까요? 프랑스 지능검사 대가인 비뇌와 시몽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05 척도라고 하는 검사지를 만들게 되죠. 이 검사지에 대해서 영향을 받은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비뇌 교수가 같이 한번 연구하자. 비뇌가 이거 터만 교수예요. 터만 교수가 같이 한번 연구하자라고 비뇌라고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16년도 그 유명한 스탠포드 앤 비뇌 검사지를 만들게 되죠. 이 검사지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IQ, 인텔리전트 퀘스트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은 바로 터만 교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뭐 검사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검사 윤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기억, 니은, 디귿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기본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74번 문제입니다. KWISC는 뭐 위스크라고 하는데, K-위스크 사형, 그 4번째 판 검사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건데, 그러한 검사의 어느 이해 지수 VCI에 포함된 소검사는, 자, 지금 이 문제는 K-위스크4 검사의 척도별 구성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그 K-위스크에 4가지 척도가 있잖아요. 언어 이해, 또 지각, 추론, 작업, 기억, 마지막으로 처리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소검사를 맞게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이해 지수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 중에서 1번 공통성에 해당되고요. 숫자와 순차 연결은 작업 기억, 그 다음에 기호쓰기하고 동형 찾기는
처리 속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12세 청소년의 정신연령의 18세로 측정되었다. 이 청소년의 비율지능 지수는 네티오 IQ, 인텔리전트 퀘이센트는 얼마인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지능지수 또는 뭐 IQ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편차 IQ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율 IQ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제는 비율 IQ인데, 비율 IQ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크로노로지칼이라고 하는 CAG 하고 있죠. 그러니까 CAG를 가지고 바로 MA, 다시 말해서 멘탈 에이지를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비율 IQ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세예요. 생활 연령입니다. 12세 아동의 연령을 재봤더니 친구의 정신 연령 MA가 18이더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무려 1.5에 해당되는 거니까 IQ가 150에 해당되네요. 상당히 우수한 지능지수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5번의 답은 4번 150입니다. 그 다음에 76번 스스톤의 기초 정신 능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 이것은 뭐 우리가 암기에 해당되는 건데 그냥 답은 4번 신체 운동 능력이고, 나머지 언어, 수리, 공간, 그리고 추리 능력에 대해서는 스스톤 기초 정신 능력에 속한다는 거 이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번입니다. 역시 K-위스크4 검사제에 관한 것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K-위스크 검사지는 6세에서 16세 사이의 아동을 대상으로 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는 검사지인데요. 여기는 보충 소금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임상수도 안에 들어가 보면 보충 소금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충 소금사가 받쳐주는 영역이 있고 받쳐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1번에 보면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 VCI의 보충 소금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척도별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언어에 대한 보충 소금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언어는 보충 소금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에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빠진 곳 찾기는 지각 추론 지수의 보충 소금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3번 같은 경우 산수는 순차 연결을 대체하는 소금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차 연결에 대한 부분을 대체하는 산수라는 것이 소금사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번의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금사가 아니다 라고 해야 맞는 문장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것도 뭐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4번에 볼게요.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는,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에 비해서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타당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에 비해서 투사적 검사가 뭐 예를 들면 타당도라든가 신뢰도까지 그렇게 충분하게 입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78번의 답은 4번입니다. 79입니다. 역시 이것도 아주 평이한 문제입니다. 2번에 보세요. 수금자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 아니 뭐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설명 받아야 될 권리가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검사지와 관련한 윤리에 있어서 검사를 실시했다면 반드시 해석을 해주라. 누구에게? 당사자에게.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0번 문제입니다. 정신상태 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일반적으로 정신상태라 그러면 기억이라든가 지각, 언어와 사고라든가 또는 정신운동 기능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인데, 발달력은 조금은 정신상태 평가와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80번의 답은 4번입니다. 81번입니다. HTP 검사에서의 사람의 그림의 몸통 또는 직그림에 있어서의 벽면, 나무 그림에 있어서의 줄기가 말하는 심리적 특성,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심리적 특성이 뭐냐? 일반적으로 자아의 강도죠. 그러니까 사람을 좀 크게 그린다든가, 또 벽면을 크게 그린다든가, 아니면 진하게 그린다든가, 또 줄기를 굵게 또는 진하게 그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피검사자의 자아 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 82번입니다. GATB, 제너럴 aptitude 테스트 배터리라고 하는 일반 직업 적성 검사에서 보여주는 몇 가지 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뭐를 측정
측정하기 위한 것이냐? 보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는 다 사무 지각 적성을 보여주는 것.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그러나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힘든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3번 문제입니다. 로사의 검사 지표와 그 해석적 의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로사 검사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맞는 것은 1번입니다. D.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과 통제력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통 D1에서 D2면 양호한 것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2번 같은 경우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은 R이라고 표기하고, 3번에 보면 타인에 대한 의존과 친밀감 욕구, 이런 거 대인관계니까 H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번에 MOR 같은 경우에는 자기애적 성향이 아니라 병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거, 람다는 보통 어떤 어려움, 장애 또는 뭐 형태 반응으로서 일반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해서 어떤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H인데, 람다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보기에는 대인관계 만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H라고 해야 돼, 맞는 거고, 람다를 해석하게 되면 람다는 주로 어떤 주의력 산만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장애를 겪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 8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4번입니다. 밴드 게슈탈트 검사입니다. BGT 검사에 옳지 않은 것. 3번에 보시게 되면 인지장애가 심한 기질적 뇌손상 환자에게는 실시하지 않는다. 아니요. 이 밴드 게슈탈트 검사는 바로 이러한 인지장애에 관한 부분을 검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실시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85번 문제입니다. PAI, 우리가 또 성격검사로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옳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 2번에 보세요. 공격성 척도라고 해서 AGG는 임상 척도에서 아니라 치료 고려 척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85번의 답은 2번. 86번입니다. 주제 통과 검사, 우리가 앞부분에서 아동용 주제 통과 검사를 봤는데요. 자, 일반적인 TAT 검사에서 3번에 보게 되면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도판은 동일하다. 남녀 간에 보여주는 도판을 달리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지 않다라고 해야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87번 문제입니다. 또다시 로사 검사가 나왔네요. 반응 능력을 채점하는 지표가 아닌 것은 해서, 우리가 보통 반응 능력에 대해서 W라든가 D라든가 S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또 이제 세부적으로는 D, 스몰 d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4번에 나오는 것처럼 D와 V, DV라고 하는 그런 지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함정을 탁 맞들어서 여러분들 틀리게 하려고 한 문제인데 잘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87번의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88번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 검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얼을 볼까요? 보기 중에 임상척도 간에 중복되는 문항이 적어서 진단적 변별력이 높다. 거꾸로 얘기하죠. 문항이 많았어. 사실 중복되는 문항이 좀 다른 검사제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MMPI는. 그래서 어떤 진단적 변별성이나 타당도 검사에 활용하기 위해서 중복된 문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89번입니다. 다음 특성을 모두 포함한 홀랜드의 직업적 성격 유형을 찾아보시오. 자, 우리 여러분들 홀랜드 검사지 우리 잘 알고 있는 육각형 모형이 있죠. 그래서 리아색이라고 하는 6가지의 흥미 유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각각의 이렇게 이런 많이 본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주어진 내용에 있는 것들은 이 6개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하는 거죠. 정해진 원칙과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또 체계적인 작업 환경에서 사무적 능력을 발휘하고 창의적이고 모험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바로 커스텀, 바로 C형, 관습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죠. 바로 그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다면적 인성검사 MMPI2, 최근에는 A, 아동용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2도 있는데, 2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에너지와 활동 수준을 평가하며 특히 정서적인 흥분이나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반영하는 척도는 척도 9에 해당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약으로는 MA라고 얘기하고, 경조증을 탐색하는 MA의
특징은 경조점을 탐색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바로 어떤 정서적인 흥분, 짜증스러운 기분, 과장된 자기 지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참고로 척도일은 뭘 보여주죠? 척도일은 일반적으로 건강염려증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척도사는 반사회성 성격을 얘기하고, 척도6은 편집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척도7은 강박장애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0번의 답은 5번 척도 9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숨가쁘게 30문항을 풀이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뭐 이번 시험 우리 그 14회차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특히 뭐 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심리 측정 및 평가가 좀 평이하게 나왔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풀이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